포트잇에서 제공하는 자산관리와 리포트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설계를 통해서 현금의 변화를 보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까요? 마이 자산관리 항목을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와 조정된 포트폴리오를 비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가 인생 설계에서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최적의 투자 기간을 도출해냅니다. 그리고 그 최적의 투자 기간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요. 그 최적의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가장 수수료가 저렴한 그런 상품을 신규 추천하는 형태로 자산 배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위험은 어떻게 변화하고 재무목표 달성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 매각해야 되는 상품은 어떤 게 있고 신규 편입해야 될 상품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보다 더 구체적인 리포트를 원하신다면 리포트 항목으로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은퇴설계 간편 리포트와 자산 배분, 투자 설계에 대한 리포트 그리고 진단에 대한 리포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직접 들어가셔서 리포트를 살펴보면 이렇게 정교하고 디테일하고 나한테 최적화된 리포트가 제공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자산 배분과 리포트를 들어가셔가지고요. 본인의 어떤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어떤 포트폴리오가 제공되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대시보드 상에서 리포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리포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제공하는 리포트는 은퇴설계 간편 리포트, 투자설계 리포트, 재무진단 리포트입니다. 먼저 은퇴설계 간편 리포트를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어떤 리포트가 제공이 될까요? 자,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를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정보를 입력한 것 같지도 않은데 가이드, 기본정보, 수입지출, 현금 흐름표, 계획에 대한 부분들, 자금 준비율, 그리고 재무 가이드, 현금 흐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트잇 리포트에 대한 개요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정보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족 상황이죠. 본인 나이와 은퇴 예상 나이, 기대 수명, 배우자, 자녀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입과 지출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근로소득이 650만원, 투자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비, 양육비, 보험료, 이자, 원리금 상환액으로 지출은 606만원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저축 가능액은 44만원인데 지금 저축액은 107만원이니까 여유 현금은 발생하고 있지만 저축액을 감안했을 때는 추가적인 저축 가능액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점에 수입, 지출, 저축 현황을 요약을 해놨는데요. 이 표만 보더라도 내 현재 상태가 이렇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정기적인 수익과 투자 수익 이런 부분들을 항목별로 정리해 놨고요. 생활비는 463만원, 보장성 보험료와 원리금 상환의 기타 지출이 143만원, 저축은 107만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자산 구성은요, 현재 부동산과 금융자산 포함해서 4억 7,762만원이고요. 이 중에서 금융자산은 23% 차지하고 있습니다. 1억 1,000만원이죠. 부동산 비율과 금융자산 비율, 부채 비율은 각각 63%, 23%, 46%로 점검을 요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표를 참 좋아하는데요. 인생이 그냥 눈앞에 딱 펼쳐지는 것 같아요. 올해부터 2017년부터 배우자가 사망하는 2071년까지 어떤 이벤트가 있고 자녀 교육과 은퇴 생활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가 나와 있죠. 자, 자녀 교육은 향후 17년 동안 4억 7,613만원이 들어가고요. 본인 은퇴 시점부터 배우자가 사망하는 기간까지 은퇴 기간은 40년인데 총 9억 3,600만원의 돈이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기타 지출, 즉 재정적인 지출이 있죠. 결혼자금 지원, 해외여행, 자녀 교육, 그리고 자녀 결혼에 대한 지원들이 있습니다. 자, 재무 목표를 살펴보게 되면 은퇴 생활비 상에서 필요자금은 9억 4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자, 총 은퇴 생활 기간은 부부가 같이 사는 기간과 혼자 사는 기간을 포함해서 40년인데요. 월 평균 생활비는 200만원과 150만원을 반영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195만원이 지출이 돼서 총 생활비는 9억 4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해외여행, 그리고 동생의 결혼자금 지원, 자녀에 대한 결혼자금 지원, 자동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3억 1천만원의 추가적인 기타 목적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 은퇴 후 정기소득과 생활비, 은퇴자금 준비율을 보게 되면요. 연금소득 자체가 이미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해서 9억 4천만 원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은퇴 생활비를 100% 이상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현재 은퇴 생활비 자체를 200만 원으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총 준비 자금을 살펴보면 은퇴 후에 발생하는 현금 수입은요. 연금 소득이 9억 4천만 원, 그리고 기타 현금 수입, 뭐 부모님이 상속받은 이런 여타의 돈을 합하게 되면 2억 6천만 원이 플러스가 돼서 은퇴 후 현금 수입은 12억 원이 되고요. 은퇴 생활비, 그다음 교육자금, 결혼자금 합하면 은퇴 후에 지출되는 게 14억 9천만 원이다. 총 자금은 80%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자금은 자산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살펴보게 되면요. 은퇴 시점까지는 자산이 쭉 늘어나다가 은퇴 이후에 쭉 감소하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점이 찍혀 있는 부분들은 이런 어떤 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목돈 쓰게 되면서 가파르게 자산이 하락하지만 어쨌든 최종적인 순자산은 플러스 1.3억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무 가이드를 살펴보면요. 최종 순자산은 플러스 1.3억 원이니까 괜찮다라고 여겨지지만 포트인상에서는 적정 여유자금은 작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죠. 즉 적정 여유자금 여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만 비상사태가 벌어져서 예비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간병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추가적인 여유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은퇴자금 준비율은 101%다.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유자금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현재 저축액을 이제 107만 원 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저축 가능액은 없고요. 그리고 40세부터 은퇴 시점까지 현금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연도 이 나이 때는 어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생활비와 기타 지출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와 있으니까 이런 표를 보시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가 나와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게 안전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 리포트를 보시고 약간의 경각심을 가지시고 상담사와 상담을 하신다면 보다 안전한 본인의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리포트를 출력해 보시고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설계 리포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리포트를 생성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목차를 살펴보니까 리포트 가이드, 그리고 자산 구성, 그리고 상품, 연금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투자 설계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포틴 리포트에 대한 개요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현재 어떻게 자산이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재무 비율이 어떻느냐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은퇴설계 리포트에서 봤던 것처럼 총 자산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금융자산이 얼마이고 재무 비율이 현재 괜찮은지 아니면 점검을 요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총 자산은 4억 7,762만 원인데 이제 투자 자산이 9천만 원, 그리고 연금 자산이 2천만 원, 부동산이 3억, 그리고 기타 자산이 6,762만 원이 있다. 그리고 부채는 이와 같이 2억 1,821만 원이 있어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게 2억 5,942만 원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품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주거부동산은 3억 원이었죠. 그리고 펀드가 2천만 원, 그리고 예금이 5천만 원입니다. 다른 상품도 있었습니다. 보험 상품이 있었죠. 저축성 보험이 연금저축과 일반적인 저축성 보험이 있었고요. 보장성 보험으로는 종신보험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산으로는 이제 퇴직일시금 평가액이 잡혀 있습니다. 자, 이분의 연금 자산은 어느 정도 될까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수령액과 수령나이, 퇴직연금도 우리가 입력한 월수령액과 수령나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총 연금소득은 9억 4천만 원에 달하고 각각 연금별로 얼마의 연금이 있는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요?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국민연금은 각각 수령나이에 월수령액이 나와 있는데 그래프를 보면 남편만 국민연금을 받다가
둘 다 부부 모두 받다가 남편 사망 이후에 아내가 받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적연금의 총 수령의 현재 가치는 5억 6,875만원이고요. 퇴직연금은 2억 8,432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부터 받다가 동시에 받고 아내가 받고 이제 종료가 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연금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주택연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다면 주택연금까지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포트인은 어떻게 투자 설계 가이드를 하고 있는지 리포트 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포트폴리오는 투자기간 7년에 최적화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주식이 29%고 채권이 25%고 현금이 45%인 자산 배분안이었는데요. 현재 포트폴리오는 이 정도의 위험, 이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투자 기간은 11년입니다. 11년으로 잡았을 때의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주식이 80%고 채권이 20%인 자산 배분안인데요. 이렇게 되면 포트폴리오 점 자체가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위로 이동하면서 투자 위험은 4.6%, 기대 수익률은 7.0%가 됩니다. 즉 위험 조정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리포트가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투자 기간이 7년에서 11년으로 늘어났고 기초 자산이 이제 주식형 자산이 늘어나는 형태로 변경이 됐죠. 포트폴리오 스코어가 6.9점에서 9.1점으로 높아졌습니다. 투자 위험은 1.4% 상승했지만 기대 수익률이 2.7% 상승하면서 위험 조정 수익률이 높아져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포트폴리오는요. 신뢰 수준 95% 수준에서 플러스 9.5에서 마이너스 1.3% 사이 레인지에서 수익률이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플러스 14.8에서 마이너스 1.2% 사이에서 레인지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현재보다도 주식이 조정 비율이 45.5% 늘어났죠. 주식이 5천만원 확대됐습니다. 자, 채권은 없고요. 현금은 오히려 전액 축소되는 이런 형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식과 현금의 상품 조정안을 포트인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리포트 상에서 보더라도 주식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신규 상품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비용이 저렴한 ETF 상품을 제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2,200만원을 매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은 축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금융상품에 대한 조정 계획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형 펀드에 대한 부분들 나와 있고요. 그리고 ETF에 대한 부분들, 신규 편입되는 부분들은 포트인 상에서는 비용을 가장 낮추기 때문에 ETF나 아니면 클린 클래스의 펀드를 제안할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 예금은 매도를 하고 있고 나머지 상품은 보유를 해라 이런 식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조정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나의 재정적인 목표를 입력을 하고 현재 상태를 입력을 했더니 포트인에서는 재정적인 목표를 근거로 해서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서 적절한 투자 기간을 도출하고 그 투자 기간에 따른 최적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에 맞는 가장 최적의 비용이 저렴한 상품을 제안을 하고 있으니까 이 리포트를 보시고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최적화된 상품을 편입을 해서 제 목표를 꼭 달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 자산관리 항목으로 들어가서 포트인은 어떻게 자산 배분안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버튼 눌렀고요. 자, 마이 자산 배분에서 현재 자산 구성을 보면 현재 보유 금융상품은 1억 1천만원입니다. 국내 주식이 2천만원, 현금이 5천만원, 저축성 보험이 4천만원입니다. 아래 이제 기초 자산별 자산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포트폴리오 이론 성과 이 부분은 클릭을 하게 되면 자산 배분과 관련된 이론을 자연스럽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한 번 정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포트폴리오는 투자기간 몇 년에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냐? 포트폴리오 스코어상으로는 6.9점, 뭐 나쁘지 않은 점수입니다. 위험은 표준 편차가 3.2%고요. 기대 수익률이 4.3%인 자산 배분안인데 이러한 형태, 즉 주식이 29%고 채권이 25%고 현금이 46%인 현재 상태의 자산 배분안은 투자기간 7년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재무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차량 구입,
뭐 자녀 결혼 자금 지원, 은퇴 이러한 어떤 재무 목표를 산술평균했을 때 이분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 기간을 조정 후 포트폴리오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분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 기간은 11년입니다. 이 부분들은 포트인의 로보 어드바이저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투자 기간 11년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자산 배분화는 주식이 80%, 채권이 20%, 현금은 이제 0%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화를 바꿨을 때 위험은 4.6%, 기대 수익률은 7%로 이제 높아지게 되죠. 물론 이 최적의 포트폴리오 외에 시장 전망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목표 수익률, 직접 포트폴리오를 입력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처음에는 최적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리포트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 전후에 자산 배분안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현재 포트폴리오는 스코어가 6.9점인데 이게 이제 9.1점으로 이제 늘어난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식은 46% 확대돼서 75%, 그리고 현금은 45% 축소된 이런 자산 배분안이다. 그리고 해외를 20% 확대해라, 이런 식으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마이 상품 스타일은요, 내가 선호하는 시장을 선택하게 되면 포트인에서 그것과 관련된 상품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선진국을 선호한다. 그러게 되면 포트인에서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일단 이 선진국 꼭 지수와 관련된 ETF를 우선적으로 추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채권 시장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상품 유형에 대한 선호도, 주식 스타일에 대한 선호도도 우리가 신청한 여부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형 가치주가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상품에 대한 조정안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산 배분에서 나왔던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정기 예금은 매각을 하고 주식은 이러한 상품들을 신규로 매수를 해라. 그리고 이 펀드는 보유를 하고 저축성 보험도 보유를 하는 게 좋겠다. 보유하라는 이유는 이 보유 상품이 해당된 재무 목표와 일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규 상품을 차후에는 클릭을 해서 이 웹사이트 상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요, 이제 투자 기간별로 좀 바뀌게 되죠. 투자 기간이 이제 4년이 늘어났고요. 이제 3년 이하는 63.6%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기와 장기. 기본적으로 포트인이 지향하는 것은 상담을 통해서 투자 기간을 최대한 장기로 늘려서 위험을 낮추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것을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최종적인 포트폴리오를 도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에 대한 부분들은 매각, 중기는 보유, 장기는 일부 신규 상품을 제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전후를 비교를 한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보실 수 있게끔 화면에서 제시를 하고 있죠. 투자 기간은 늘어나고 위험은 일부 증가했지만 기대 수익률은 2.7% 상승을 해서 위험 조정 후 수익률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은퇴 자산 관리를 클릭하셔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보다 구체적인 리포트에서 확인하는 걸로 하고 설계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재무 목표 달성률을 보겠습니다. 재무 목표 달성률이 21% 증가했죠. 은퇴 생활비는 실제적으로 변한 건 없지만 100% 이상, 즉 현재 가지고 있는 공적 연금과 저축성보험, 즉 연금 세액공제되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과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달성 가능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년 후의 결혼자금에는 특별하게 이제 배분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5년 후죠. 중기 상품이다 보니까 저축성 보험으로 이런 부분들을 달성해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12년 후나 20년 후의 경우에는 주식형 자산, 즉 주식형 비용을 낮춘 주식형 ETF와 주식형 펀드로 이 재무 목표를 달성해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조정 후 상품 실행안을 보게 되면요, 주식형 상품을 이 화면상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최종적인 자산 흐름을 볼까요? 그랬더니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보이죠. 그림이 쭉 그래프가 높아지다가 은퇴 이후에 생활비가 지출이 되면서 이제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망보험금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죠. 아래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재무 목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 포트임이 제시하는 이 자산 배분을 통해서 내가 현재 포트폴리오를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변경되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내가 취합을 하고 상품을 가입하고 관리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